레마! week 2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난 미션까지 first half, 앞에 절반을 쭉 go over 했고요. 이제 뒤에 second half를 마저 go over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exercise의 포인트 자체가 부사, adverb 거든요. 그래서 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부사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Any of class of words used to modify a verb, an adjective, or another adverb. 해석해보면 동사나 형용사 아니면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단어들 이라는 뜻입니다. adverb란 단어 자체도 해체를 해보면 어근이 add, 도와주다, verb, 동사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문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오형식과 팔품사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주어는 주니까 주인공이죠. 그리고 동사는 동사라는 단어 자체가 움직일 동 써서 움직이는 단어인 거잖아요. 문장의 조건 자체가 동사가 있어야 돼요. 결국 무언가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니까 움직이는 게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정신도 있고 뭐 어쨌든 주어와 동사는 문장의 아주 기본 요소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또 우리가 막 부닥치게 되는 문법적 용어 중 하나가 부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도와주는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건 도움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지긴 하지만 부사가 있음으로써 좀 더 정확한, 좀 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고 더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에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레미 할 수도 있지만 예쁜 레미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예쁜 레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사는 바로 이 정말을 의미합니다. 즉 느낌이 확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있으면 좋지만 없는다고 죽지는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문법 공부할 때 부사라고 하면 학을 뗐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법상에서는 부사적인 용법이라 해서 또 수식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말을 비비 꼬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줄을 세우고 점수를 산정하는 게 중요한 그런 시험 영어, 내신 영어에서는 부사가 좀 문법에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사의 종류는 7가지가 있어요. 이게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사 얘기가 나온 김에 전 TMI를 잘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문법을 포커싱하는 건 아니지만 부사를 굳이 이렇게 좀 쪼개본다면 7가지가 있어요. 일단 시간부사, 장소부사, 의문부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 문법책에 나오는 양태부사, 빈도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일단 시간부사는 쉽죠. 언제를 답하면 되는 거니까 뭐 yesterday가 될 수도 있겠고 today가 될 수도 있겠고 tomorrow가 될 수도 있겠고 뭐 late, now 등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장소부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여기, 저기 하는 here and there 있고요. 위로, above, 안에, inside, everywhere 어디든 뭐 등등등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도부사는 어느 정도에 답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almost, too much 할 때 too, nearly, completely, totally 등등이 되겠죠. 빈도부사는 우리가 문법책에서 되게 많이 들었죠. always, usually, sometimes 등등등. 그리고 양태부사가 있어요. 보통 부사라고 생각하는 게 이 양태부사예요. how, 어떻게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lowly, fast, quietly, loudly 뭐 이런 형용사를 부사로 바꿀 때 ly를 붙인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양태부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양태부사는 개인적으로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저도 이 단어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찾아봤더니 양태부사가 있더라. 양태가 뭔 말인지 몰랐다더라. 그리고 초점부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딱 집중시키거나 문장을 이렇게 뭐 전환을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Also, just, mostly, exclusively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사실 솔직히 제가 리스트를 쫙 드리긴 했지만 뭐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부사구나 그 느낌을 여러분이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부사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그럼 워크시트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는 다르게 생각해. I think differently. differently 같은 경우 발음 잘 들어보시면 differently 이렇게 들리죠. differently. 앞으로 t로 끝나고 ly로 이어지는 부사가 꽤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differently 이런 식으로 t가 잘 들리지 않아요. 연습해 보세요. differently, differently. 걔는 방금 도착했어. She just arrived. He just arrived. 우리는 매일 운동해. We work out every day. We exercise every day. 운동하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하다를 영어로 바꾸면 workout 이 가장 적절하고요. exercise practice 이미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생각 안 나시면 여기 가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xercise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가다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할 때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운동을 하면서 그거 하나만 해요. 10분은 무산소, 30분은 유산소, 어느 날은 상체, 어느 날은 하체 이렇게 플래닝 짜서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we work out every day. We exercise every day. 선택하시면 되겠죠. 내 친구는 멀리 살아. My friend lives far away. My friend lives far away. 여기서 중요한 게 발음인데요. F-A-R이 있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발음이 바로 F-U-R. 그래서 fur이에요. fur 하게 되면 동물의 털을 의미하죠. far. 잘 들어보시고 소리를 구분해보세요. far. fur, far, fur. 캐치하셨어요?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ar 같은 경우에는 far, far,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하는 거 들리시죠? far, far. 그리고 fur, fur. 누가 들어도 KTX를 타고 지나가면서 들어도 그냥 발음만 나는 거예요. 요게 AR과 UR의 구분 방법이라고 보시면 가장 적합합니다. far, fur. 나는 자주 운전하지 않아. I don't drive often. I don't drive often. 발음이 often이 나왔는데 often 우리 묵음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묵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often도 맞지만 often 이렇게 T 발음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묵음이라고 배운 게 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발음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often 둘 다 맞는 발음입니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 I don't give up easily. I don't give up easily. 우리는 열심히 일했어. We worked hard. We worked hard. 연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시는 거예요. We worked hard. We worked hard. We worked hard. 거의 worked hard 같이 들려요. worked hard. 요게 포인트입니다. 연음이 이렇게 일어나요. 나 이거 다 외웠어. 여러분들이 연계를 노리시면서 반드시 memorize 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I memorized it all. I memorized it all. I memorized it all. 여기서 또 포커스 해야 되는 게 연음이죠. I memorized it all. memorized it all. 같이 들리는 게 포인트예요. I memorized it all. 우리 부모님은 가까이 살지 않으셔. My parents don't live close. My parents don't live close. 여기서 close를 close라고 발음해 주시면 더 좋겠죠. 우리 아빠는 고기를 잘 구우셔. 고기 굽는 거 얘기 제가 이미 했어요. My dad grills meat well. My dad roasts meat well. My dad barbecues meat well. My dad니까 3인칭이잖아요. S 붙이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일찍 일어나셔. My grandmother always wakes up early. My grandmother always wakes up early. 일어나다 영어로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Get up 그리고 wake up. 차이가 있겠죠? Get up 같은 경우에는 몸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get up이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getup이에요. wake up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깨는 거기 때문에 약간 졸다가 깨는 것도 wake up이고 약간 멍 때리다가 약간 이렇게
정신이 화들짝 드는 것도 wake up 이라고 합니다. 잠은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는 거고 잠에 들렀다가 정신이 깨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워크시트에는 wake up만 써놨어요. 참고로 get up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내가 그거 이미 물어봤어. I already asked that. I already asked that. 중요한 건 asked that. 요게 한 번의 소리가 나죠. I already asked that. 빠르게 들어보세요. I already asked that. I already asked that. 잘 안 들려요. 나 늦게 잤어. I slept late. I slept late. 우리는 함께 울었어. We cried together. We cried together. sobb도 우는 거긴 하지만 훌쩍훌쩍 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함께 울었다면 좀 통곡을 했을 각이죠. 그래서 cry가 여기서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I already forgave you. I already forgave you. 귀 기울여서 들었어. 기울이다가 뭐지? 생각하실 텐데 carefully, carefully 많이 들어오셨죠?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그래서 나 귀 기울여 들었으면 I listened carefully. I listened carefully.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어. We thought about it seriously. We thought about it seriously. Think about, think of 얘기했었죠. 그것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we think about it seriously가 어울릴 표현이에요. We thought about it seriously. We thought about it seriously. 나 그거 완전히 잊어버렸어. I completely forgot. I completely forgot. 제가 앞에서 얘기한 TLY 형태 또 나왔죠? completely. completely. 제가 이렇게 발음했어요. completely라고 발음도 해요. 바로 영국 지역에서 completely. completel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미드나 미국 영화 등을 통해서 미국식 발음을 또 좀 친숙하게 들으시게 되죠. 일단 미국 발음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 이거 진짜로 필요했었어. I really needed this. I really needed this. needed this. 역시 needed to와 this가 만나면서 소리가 확 붙어버리죠. I really needed this. I really needed this. 이렇게 들려요. 그들은 거의 끝내지 못했어. They barely finished. They barely finished. 제가 여태까지 그 부사의 뜻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죠. 왜냐면 말 그대로 알아들어도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barely만큼은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해요. 워크시트를 잘 보시면 제가 뜻을 또 하나 더 써놨단 말이에요. 두 가지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간신히 가까스로 빠듯하게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거의 무엇 없이 거의 무엇 아니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뜻이 좀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거의, 간신히 라는 의미는 거의 못할 뻔했다, 거의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다른 듯하지만 두 개의 뜻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They barely finished 라고 하면 그들은 간신히 가까스로 끝냈어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걔네들 거의 못 끝낼 뻔했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barely는 이렇게 두 가지의 비슷한 듯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용 방법이 좀 익숙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barely는 진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 barely 같은 경우는 조만간 여러분이 좀 exercise 하실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나 그 시험 쉽게 통과했어. I passed the test easily. 여기서 중요한 건 pass가 통과하다, 즉 합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at 연결되면서 pass that, pass that. 거의 D 발음이 들리지가 않게 처리가 됩니다. 걔는 항상 거짓말해. 걔, he always lies. She always lies. 나 그거 이미 읽었어. I already read that. I already read that. 읽었어 니까 read의 과거형은 read입니다. I already read that. 나 방금 너한테 문자 보냈어. I just texted you. I just texted you. 문자 보냈어 라는 표현으로 I sent you a text message 아닌가요? 맞아요. 가능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text 자체가 동사로 문자를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 texted you.
I texted you 하게 되면 나 문자 보냈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발음이 texted you 이어지면서 texted you, texted you 이렇게 들리죠. 실제로 연음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texted you, I texted you. 따라하기도 어려운 발음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좀 예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입에 좀 붙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겠죠. 너 금방 갔잖아.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문장이긴 한 게 너 금방 갔잖아 라는 게 금방 떠났다 이 뉘앙스로 제가 쓴 거거든요. 너 방금 집에 갔다 뭐 이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You left soon, you left soon. 네가 이 노래 했잖아, 노래했잖아, 노래 불렀잖아 뭐 그거죠. You sang this song, you sang this song. sing의 과거형 sang이죠. You sang this song. 참고로 이 song도 노래하다라고 하는 걸 song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song은 노래죠, 노래. 제가 방금 나 때렸어. She just hit me. He just hit me. 걔는 열심히 공부해. She studies hard. He studies hard. studies hard 연결되면서 studies hard, studies hard. 이게 studies hard 같이 들려요. 하지만 연음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그는 스웨터를 자주 입어. She wears a sweater often. He wears a sweater often. 스웨터를 자주 입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웨터를 자주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wear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해요. 걔가 먼저 비명을 질렀잖아. 소리 지르다가 세 가지가 있었죠. scream, yell, shout. 그런데 비명을 지르는 건 scream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he screamed first. He screamed first. 이게 되겠죠.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물가물해 하면서 또 동공지진이 일어나셨을 거예요. 이 말이 나 기억이 거의 안 나 이 의미겠죠. 거의 안 난다는 게 가까스로 기억이 나 라는 의미니까 정말 조금 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거의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기억이 날랑말랑해. 요건 I barely remember, I barely remember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나한테 고함 쳤잖아. 네가 소리 질렀잖아. You shouted at me 혹은 you yelled at me 가 되겠죠. yell, shout, scream 이렇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 복습 여기입니다. 나 이미 약속이 있어. 약속이 영어로 promise 잖아요. 그래서 보통 promise를 떠올리시는데 선약을 의미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이 약속이 계획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어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promise와 선약, 계획은 정확하게 다른 단어를 씁니다. plan 혹은 appointment. I already have a plan. I already have an appointment. 이렇게 하게 되면 나 이미 계획이 있어, 선약이 있어, 약속이 있어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I have a promise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진짜 약속을 말해요. 약속해줘 하는 나는 계획이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 이미 약속된 계획, 약속된 일정, 선약이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결정해. You decide first. You decide first. 나는 자주 낮잠을 자. I often take a nap. I often take a nap. 낮잠이 nap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낮잠은 반드시 자야 되는 거 아니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ake를 사용합니다. I sleep a nap 하지 않아요. I take a nap. 그래서 자주 잔다 하면 I often take a nap. 걔는 자주 방귀를 껴. 나는 가끔 트림을 해. 우리는 하품을 했어. 방구, 트림, 하품 이런 거 정말 중요한데 회화책에도 안 나오고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 세 단어는 미국 가서 배웠습니다. 일단 방구, fart, 트림, burp, belch. 마지막으로 하품은 yawn이에요. 그녀는 방구를 자주 껴 하게 되면 she farts often. 나는 가끔 트림을 해. I sometimes burp. I sometimes belch. burp와 belch의 차이는 제가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burp는 약간 귀여운 정도의 트림이라며 belch 하게 되면 약간 용트림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억 하는 느낌. 그리고 하품 같은 경우는 yawn입니다. yawn. 얀은 아니고요. 발음이 yawn 같은 느낌. 우리는 하품했어. 하품하면 보통 이제 contagious 하잖아요.
이게 퍼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한국말로 뭐지? contagious.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한국어가 이럴 때 가끔씩 생각이 안 나요. 레미가 장을 봐. 장을 보다라는 게 또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하지? 라고 당황하실 수 있어요. 식료품 쇼핑이 grocery shopping입니다. 식료품이 grocery죠. 그래서 식료품 쇼핑을 하다니까 do grocery shopping. 레미는 3인칭이죠, 여러분. 레미는 3인칭이기 때문에 레미 does grocery shopping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장을 봐. 우리 가족의 내가 장보기 담당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I do grocery shopping. I do grocery shopp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미는 서랍을 자주 열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넣어놓은 문장이에요. 일단 often, open, 마지막 drawer. Fantastic 하지 않나요? Let me often open the drawer. 어려워요. 거의 뭐 경찰청 청창살 수준이죠. 서랍이란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데 제가 이 단어를 미국에 갔을 때 몰랐어요. 제가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원 같은 데서 이 단어를 써야 될 일이 없었던, 근데 실생활에서는 이 서랍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영어로 drawer, drawer입니다. dr로 시작해서 발음이 살짝 변화가 돼요. dr 발음을 빠르게 하다 보면 draw 같이 약간 지읒 비슷한 발음이 나거든요. 또 엄밀히 따지면 지읒도 아니지만 dr로 시작되는 많은 단어들이 지읒 발음과 비슷한 발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drawer가 아니라 drawer 이렇게 발음이 돼요. 저는 이거 못 알아들었거든요. J로 시작하는 뭔가 제가 모르는 단어인 거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Lemmy often opens the drawer. Lemmy often opens the drawer. 레미는 하루에 한 번 진공청소기로 청소해.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역시 한 단어로 끝낼 수 있어요. vacuum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vacuum이 동사로 사용되어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Lemmy vacuums once a day. 이게 하루에 한 번이에요. once a day.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한 달에 한 번 once a month. 이게 되겠죠. 나는 옷장을 정리했어. I organized my closet. I organized wardrobe. closet, wardrobe. 이 두 개의 차이. 한국어로는 다 옷장이에요. closet 같은 경우에는 벽장, 붙박이장 내지는 드레스룸 같은 느낌이에요. wardrobe 같은 경우에는 가구로서의 장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가 간식을 좀 남겼어. My puppy left some treats. My puppy left some treats. 이게 제가 좀 여러분께 함정을 드린 거예요. 간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snack 떠올리실 텐데 강아지 간식 같은 경우에는 treats를 사용합니다. 사전 찾아보면 특별한 것, 대접, 한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간식을 treat라고 쓴다는 거죠. 뭐 한 개만 주는 게 아니니까 treats가 되겠죠. 저희 집 강아지가 간식을 남겼다고 할 때는 snack 쓰지 않고요. My puppy left some treats 라고 표현합니다. 저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요. I ordered a steak. I ordered a steak. 뒤에 나와 있는 스테이크만 바꿔서 뭔가 레스토랑에서 저 이거 주문했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휴지 좀 갖다 줘. Bring me some toilet paper. Bring me some toilet paper. 참고로 휴지라고 하게 되면 티슈 떠올리실 텐데 티슈는 미용 티슈죠. 곽 티슈. 그리고 toilet paper는 화장실 휴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합니다.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두루마리 화장지와 티슈 페이퍼를 굉장히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 집은 딱히 그렇게 크게 구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서양 문화인가 봐요. 두루마리 화장지는 화장실 안에만 있어야 되는, 약간 집 안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나 방금 지하철 탔어. 타다 역시 week 1에서 언급했었어요. take, get in, get on. 기억 안 나시면 또 여기에요. 나 방금 지하철 탔어. I just took a subway. I just got on a subway. 나 가끔 택시를 타. I sometimes take a taxi. I sometimes take a taxi. 여기서는 get in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나 그냥 가끔 택시를 탄다고 택시를 타는 그 동작, 그 상황
그 움직임에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 교통수단으로 택시를 선택한다는 의미죠. 이 문장의 뉘앙스 안에서는 take가 적당하겠죠. 우리가 신문을 발행해. 발행하다. publish. We publish newspapers. We publish newspapers. 우리는 영어 수업을 함께 들어. 나 어제 시험 봤어. 수업을 들었어. 시험을 봤어. 모두 take를 씁니다. 영어 수업을 함께 들었어 하면 We took an English class together. 어제 시험을 봤어. We took the test yesterday.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워. 이걸 그냥 직역을 하시면 Her smile is beautiful. 이렇게 되실 텐데 중요한 건 원어민들은 제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장이 Her smile is beautiful. 혹은 She smiles beautifully. 요것보다 She has a beautiful smile. 이라는 거예요. 요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제가 나중에 이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She has a beautiful smile. She smiles beautifully. 그는 금발머리야. 비슷한 맥락으로 그가 금발머리야 라고 표현을 할 때도 He has a blonde hair. He has blonde hair. 그가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 걔가 이거 골랐어. She picked this one. She picked this one. He picked this one. 물론 이거 골랐다고 했으니까 그냥 this만 해도 상관이 없죠. it 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this one 이라고 정확하게 이것 하나라고 지칭을 해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한 번에 쭉 나갈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week 1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week 1, week 1.5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빨리 숫자가 팍팍 줄어드실 거예요. 영상 열심히 보셨으면 바로 이제 셀프 테스트를 하러 가시면 되겠죠? 그럼 바이바이!